당신의 스쿼트는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쿼트를 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스쿼트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알려주는 것은 못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다. 이름하여 스쿼트 드릴. 그 전에 갑작스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운동 순서대로 쭉 따라하면 당신은 오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라해보자.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했다면 당신은 이미 스쿼트 고수다. 입에 침은 발랐었나? 먼저 발바닥을 문질러주자 스쿼트 하는데 웬 발바닥?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발바닥에는 발가락의 굴곡근, 건, 그리고 족저근막이 있다. 특별히 우리 인체의 후방사슬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해서 후면에 있는 다양한 근막들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과 인대들이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바닥이 타이트하면 발목이 무너지게 되고 스쿼트 자세는 나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만 문질러줘도 스쿼트 자세가 더 좋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런 전방 굴곡 자세가 안 되는 사람은 발바닥을 한번 풀어보자. 발바닥만 풀었을 뿐인데 팔이 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발바닥 밑에 이런 라크로스볼 같은 것을 놓고 문질러주자. 아치에서 살짝 뒤쪽, 뒤꿈치 쪽을 많이 문지르고 발의 바깥쪽도 많이 문질러주자. 후다닥 하는 게 아닌 체중을 실어서 지그시 문질러주는 게 중요하다. 1분에서 2분 정도 문질러주면 발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보다는 이런 밀대로 문지르는 걸 더 좋아하는데 참고로 이 밀대는 모든 걸 다 파는 그곳에서 2,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 족저근막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필히 문질러주자. 이번엔 누워보자.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더불어 발목 스트레칭을 하려고 한다. 하나,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반대쪽 다리는 천장을 향해 쭉 펴준다. 둘, 허벅지 뒤가 많이 당기는 사람은 양손으로 허벅지 뒤쪽을 잡아준다. 셋, 발목을 몸쪽을 향해 당겨준다. 발가락만 당기지 말고 발목 뒤 주름이 펴진다는 느낌으로 당긴다. 넷, 당긴 발목을 이번엔 쭉 밀어주자. 다섯, 10회 반복 후 반대쪽을 해준다. 이번에는 내가 스쿼트 자세에 있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목 가동성 운동이다. 필드에 있다 보면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발목 문제로 인한 것을 볼 수 있다. 발목 가동성 운동만으로도 스쿼트 자세가 많이 교정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FMS 테스트에서 2점짜리 자세가 이 자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하나, 먼저 밴드를 이런 기둥에 걸어준다. 기둥이 없다면 무거운 덤벨 등에 걸어도 된다. 둘, 정강이와 발목이 이어지는 부분에 밴드를 건다. 셋, 이제 밴드의 탄성이 느껴질 때까지 앞으로 몇 걸음 이동한다. 넷, 반대쪽 무릎을 구부리고 체중심을 앞으로 실어서 종아리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다섯, 이때 아킬레스건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섯, 최대 2분간 머무르려고 해보자. 이 가동성 훈련은 아킬레스건의 주름이 몽땅 펴준다는 느낌으로 하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하다가 너무 강한 통증이 오면 그때는 멈춰준다. 아킬레스건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 그땐 이미 늦는다. 헬스장에 가끔 가보면 정신력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신력으로 운동이 필요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정신력으로 운동하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을 보기 힘들다. 이번에는 내전근 운동을 해보자. 내전근을 푸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라고요? 그렇다. 운동을 해주자. 지금 당장 내전근에 힘을 줘보자. 과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전근은 풀어준다고 다 해결되는 근육이 아니다. 오히려 내전근이 너무 약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근육은 길이가 늘어난 상태에서 오히려 더 힘을 쓰지 못한다. 팔을 쭉 편 상태에서 강한 펀치를 날리려고 해보자. 생각보다 힘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보단 팔을 접었다가 펴는 게 더 강한 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듯 근육의 적당한 탄성은 늘어난 상태의 약함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전근을 운동해주는 것을 추천한다. 누워서 탱탱볼을 하나 준비한다. 허벅지 사이에 볼을 넣고 공이 터지도록 힘을 줘보자. 절대로 못 터뜨린다. 그래도 가오가 있지 탱탱볼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진볼을 이용해보자. 최근에 나도 해보고 경험했는데 사타구니 안쪽까지 힘이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다. 오늘부터 허벅지 안쪽이 쥐가 나도록 해주자. 당신의 스쿼트 자세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 공 한번 터트려 보겠다며 허벅지에 힘주느라 허리가 뜨는 사람은 없겠지. 다음 운동은 프로그 스트레칭이다. 최근에 올린 고관절 운동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간단하게만 설명하겠다. 만약 평소 고관절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오른쪽 상단을 눌러 고관절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해주자. 하나, 무릎을 본인이 가능한 만큼 벌리고 손으로 바닥을 누른다. 둘,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보낸다. 셋,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60초간 버텨준다. 넷, 60초간 버티고 난 뒤에는 10회를 액티브하게 반복한다. 다섯, 엉덩이를 뒤로 미는 동안 허리가 말리지 않게 주의한다. 이번에는 백워드 락킹이라는 운동이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코어 운동 중 하나이다. 특히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하는 날이라면 꼭 해주길 추천한다.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센터에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을 적어도 나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쨌든 먼저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야 하는데 내발기기 자세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이 있을 듯 싶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손이 어깨 밑에 와야 하고 무릎은 골반 밑에 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손이 어깨보다 멀거나 무릎이 골반
골반보다 뒤에 있다면 좋은 자세는 아니다. 하나, 내발기기 자세를 만든다. 둘, 바닥을 밀어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보내준다. 셋,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온다. 아 뭐야 쉽잖아. 이게 뭐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한 분들에게 참여의 시간을 허락하려고 한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과 척추의 중립인데 허리가 말리지 않게 유지한 채 엉덩이를 뒤로 밀어야 한다.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부에 어느 정도 복압을 유지한 채 움직여야 하고, 허리가 과도하게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후방 머슬에서 안정근으로서 버텨줘야 한다. 자, 아까 쉽다고 했던 분들은 이렇게 허리와 골반 사이에 요가 블럭 하나를 올려놓고 해보자. 허리가 쏙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허리랑 골반 중간이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간다. 블록을 떨어뜨리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할 것이다. 골반이 말리면서 블록이 떨어진다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골반이 말릴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짜 스쿼트를 해보자. 근데 백 스쿼트가 아니라 가블리 스쿼트를 할 거다. 참고로 가블리 스쿼트는 스쿼트라는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가장 쉬운 스쿼트이지만 무게를 상체, 특히 팔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없는, 느껴지는 빡셈은 가장 강한 스쿼트라고 할 수 있다. 하나, 덤벨 또는 캐틀벨을 가슴 살짝 앞쪽에 들어 가슴에 기대지 않게 한다. 둘, 양팔에는 두꺼운 잡지책을 껴놨다고 생각하고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한다. 셋, 이제 천천히 앉아준다. 깊이는 팔꿈치가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앉는다. 넷, 중력을 이겨내며 천천히 올라온다. 다섯, 무게는 1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고 해주자. 어떤가? 오늘 배워본 이 운동들을 스쿼트 전에 한 번만 따라해보자. 아마도 훨씬 더 스쿼트가 잘 되는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이 영상을 스쿼트 할 때마다 켜놓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주변에 스쿼트 한다고 하는 헬린이 친구들에게 공유해주길 바란다. 고마움에 여러분들에게 보충제 한 스쿱이라도 타줄지 모른다. 자, 그럼 이제 스쿼트를 하러 가자. 그럼 오늘 운동 끝!